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제주를 다녀간 환자의 상세한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166명도 확인됐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공항의 메르스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은 11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이전한 롯데면세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특산품을 홀대하고 교통대책도 허술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 절차를 명시한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를 여행한 141번째 메르스 환자의 상세한 이동 경로가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환자가 방문했던 구체적인 장소와 머물렀던 시간대를 공개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41번째 메르스 환자는 지난 5일 낮 12시 15분 대한항공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출발해 오후 1시 42분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린 뒤 용두암 해촌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신라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뒤에는 근처 제주 오성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신라호텔 수영장에 머물렀고 수영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에는 제주시 해안도로의 삼다도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7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관광지인 코코몽 에코파크랜드와 제주시 조천읍 제주승마장을 방문했습니다. 대부분 렌터카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제주 오성식당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한 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 4층 푸드코너와 커피숍, 3층 흡연실을 들른 뒤 오후 4시 30분 김포행 대한항공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는 핸드폰 위치 추적과 CCTV 분석, 신용카드 영수증 전표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접 접촉자 172명을 확인해 85명은 자가격리, 87명은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보통 14일이지만 확진 시점의 오차를 감안해 3일에서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그리고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서 끝까지 청정 제주를 사수해야 된다는. 제주도는 같은 시간대에 공개된 장소를 이용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메르스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메르스 환자의 여행 동선과 관련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 150명을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다녀온 호텔과 관광지 직원의 자녀이거나 이곳을 직접 방문한 경우입니다. 격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메르스 환자가 제주를 떠난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잠복 기간 14일에 이틀을 추가했습니다. 제주 지역 메르스 의심 신고자가 하루 만에 15명이 늘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판정자 중에는 141번째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택시기사 1명과 근접 접촉자인 코코몽 파크랜드 직원 2명, 환자가 묵었던 신라호텔 직원 4명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메르스 환자가 제주를 다녀간 사실이 알려진 어제 도내 보건소에 접수된 메르스 의심 상담은 468건으로 평소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 차단에 비상이 걸린 제주공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은 11월에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텅 비어버린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 얼마 안 되는 여행객들은 물론 공항 직원들도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인상 몰라가지고 지금 많이 구하지 못해서 하고 얘기 많이 해요. 메르스 환자의 제주 여행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공항을 찾았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제주공항의 검역 강화와 함께
보안 검색 인력의 감염 방지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그 긴장을 늦추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메르스로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줄긴 했지만 활주로와 터미널 확장 등 혼잡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 제2공항을 건설할지는 올해 말까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11월에 말씀하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제2공항이 될지 아니면 이 공항 좀 확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분명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한편 대법원 판결로 공사 중단 위기에까지 몰린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문제는 관련 법 개정과 사업계획 변경을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교통대란 속에 롯데면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면세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과 지역업체들은 생색내기에 그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롯데시티 호텔로 이전한 롯데면세점. 매장 면적은 6,600제곱미터로 기존의 서귀포점보다 2.5배 넓어졌고 브랜드 270개가 입점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제주 현지법인을 기반으로 제주시의 쇼핑 클러스터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 제주가 앞으로 5년 안에 제주 도민의 기업으로서 매출 1위의 사업장,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회사, 그리고 제주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상생 방안이라는 제주 특산품 전용관은 3층 구석 화장실 입구에 설치됐습니다. 조명이 어두워 눈에 띄지도 않고 입점업체별 공간은 진열장 3-4칸뿐입니다. 면세점 맞은편 왕복 6차로 길 건너편에 설치된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꼬리를 물자 지나가던 차량들이 멈춰섭니다. 결국 안전요원에게 붙잡혀 오도 가도 못한 채 중앙선 위에 서 있기도 합니다. 면세점 뒤편 주택가에 설치한 주차장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나는 자리인데 어쩌면 한 달도 더 됩니다. 근데 그 대형 버스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은, 거기 사는 지역 주민들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교통 마비가 될. 주차장 인근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주차장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통 체증과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조례안을 찬성 27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인사추천권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국내 지방의회 사상 처음이며 지난 1월 시작됐던 사무처장 인사 발령을 둘러싼 갈등도 마무리됐습니다. 초여름이지만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보다는 더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내일 아침 남원의 기온 19도, 안덕과 서귀 20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은 3도가량 밑돌면서 큰 더위는 없겠고요.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지만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서는 크루즈 터미널과 운영 지원 시설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오늘 저녁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설명회에서 해군 관사 건립 문제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크루즈 터미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강정마을회는 조만간 마을 총회를 열어 크루즈 터미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분유 저장 탱크가 폭발해 작업인부 44살 강모 씨가 콘크리트 더미에 다리가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 오전 9시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 65살 성모 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제주시 추자면 대설이 77살 김모 할머니가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고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해 해경 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김 할머니가 폐혈증이 의심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감귤값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감귤 농민 A 씨에게 감귤을 보내주면 돈은 이틀 뒤에 주겠다고 속여 6천여만 원어치의 감귤을 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